안녕하세요. 해외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또 해외 매물까지 저희가 살펴보는 해외 부동산 어디 윤용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즘 해외에서 사용하는 이 비용의 화폐의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약 20% 증가를 해서 작년에는 7조 6천억 원대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해외여행을 비롯해서 해외 온라인 쇼핑까지 그 사용처도 상당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해외에 대한 어떤 투자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해외 부동산 어디와 함께 하시면서 그 관심도에 맞는 정보 지금부터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해외 부동산 어디 오늘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글로벌 부동산 리포트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속세에 관해서 저희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해외 부동산 엑스파일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퇴임을 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 현재 지금 어떤 곳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이 오바마 대통령에 관련된 부동산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해외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요, 이 캘리포니아의 골프 도시, 대표적인 골프 도시라고 불리는 랜초 미라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어서 끝으로 주민 해외 부동산에서는 이 랜초 미라지의 골프장 주택까지도 저희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여러분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전화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023424-8392번, 023424-8392번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아니면 문자로 주셔도 좋습니다.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릴 거니까요. 부담 없이 여러분 전화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부동산 어디 지금부터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티 코리아 김진성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외 부동산 어디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부동산 어디 저희가 지난주 미국 부동산 관련된 세법들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미국에 관련된 세법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는 이 상속세, 재산세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잘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상속세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부동산 리포트 미국의 상속세 어떻게 일단 돼 있는지 김진성 대표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한국도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상속세입니다. 그 부동산을 유지하다가 그 이제 사후에 부동산을 그 자식들에게 이제 물려줄 때 이 상속세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이제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제액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그 미국의 공제액은 그 한 명당 549만 불, 한국 돈으로 한 64억 정도가 공제가 되고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약을 할 때 상속세를 없애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시가 대통령을 했을 때 상속세가 일시적으로 없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4년간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오바마가 들어오면서 상속세가 부활이 됐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제 트럼프가 상속세를 만약에 그 없애겠다고 하게 되면 한 최소한 이제 트럼프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는 상속세가 없어져서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은 64억까지는 상속세 이제 공제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거의 뭐 64억 미만으로 이 자식에게 상속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부부간에는 이제 상속 시에 대해서 금액이 없다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에서 상속세율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완화시키겠다 이런 부분까지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 상속세율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령 그 물려줄 재산이 만약에 이제 한 1,000만 불이 된다. 네. 1,000만 불이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선은 공제액 549만 불을 제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450만 불 정도가 상속의 그 상속세를 그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그 1,000만 불이었을 경우에는 450만 불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구간마다 그 세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549 그 상속을 하고자 하는 재산의 총 가액이 네.
예를 들어서 549만 불을 공제한 이후에 초과되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씩 다른데 네. 만약에 그게 10,000불 정도일 경우에는 18%밖에 안 됩니다. 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10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30%,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40%의 그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네. 한국도 이제 뭐 그 상속세 세율이 이제 각 구간마다 있는데 네. 그 세율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상속세액이 그 공제액을 제한 상속세액이 많아질 때는 세율이 높아지는 네. 그런 누진세의 개념이 있다는 거를 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역시 지금 이 금액은요,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거기서부터의 구간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부터 이제 10,000불이면 뭐 얼마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라 공제 금액을 제하고 그 다음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과 한국 이렇게 놓고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지금 상속세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지 이제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세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를 했을 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 그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그 거주에 따른 과세가 네. 미국에만 내는 경우가 있고 한국에만 내는 경우가 있고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도표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그 피상속인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그 부동산을 사후에 물려주실 분이 어디에 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네. 미국에 사시게 되면 미국에 사실 경우에 그리고 상속을 받으실 분이 한국에 사실 경우 네. 그렇게 그 나눠지고 있고요. 또 하나 네. 이제 상속 재산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그 상속을 하시는 분이 미국에 그 상속을 물려주실 분이 미국에 사시고 예. 상속을 받으실 분이 한국에 사실 경우에 예. 만약에 재산이 한국에 있으시면 미국과 한국 두 군데 다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재지가 미국에만 있으실 경우에는 미국에만 내게 됩니다. 오, 네. 사실 뭐 미국과 한국의 세금을 그 둘 다 낸다고 해서 뭐 이중과세라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이제 한국에 세금을 냈으면 네. 그 세금 낸 거를 그 공제를 받고 네.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미국의 세금을 다시 공제를 받고 네. 차액 부분을 한국에 내는 그런 형태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두 군데를 내야 되니까 두 군데 다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에 거주하시고 상속인은 한국에 거주하시고 소재지가 한국일 경우에는 미국, 한국 두 군데 다 내셔야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네. 네. 미국에 이제 소재지가 있을 경우에 미국만 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속을 하실 분이 한국에 사시는 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자녀분이 뭐 미국에 사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소재지가 한국일 경우에는 한국에만 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소재지가 그 재산의 어떤 소재지가 미국에 있을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에 내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나중에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상속 재산이 소재지가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거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그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분의 그 사후에 어떤 상속을 하실 때 음. 내가 어디에 그 부동산을 투자할 것인가 하는 네. 것을 고려하실 때 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자녀 한 명을 뒀다고 생각을 할 때 상속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례로 좀 금액을 좀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5억 그 재산이 5억 정도 되는 이제 물건을 하나 이제 그 자녀분한테 상속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네. 그 물건 소재지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뭐 세금을 하나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이제 한 50억 정도, 네. 한 20, 실질적으로 5억이 넘으면 이제 발생이 되는데 네. 네. 5억이 넘었을 때 이제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50억 재산 정도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50억의 재산을 그 건물을 하나 물려주신다고 보면 네. 한국에서는 한국의 물건이 있고 한국에 사실 경우에는 18억의 어떤 그 상속세를 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 만약에 물건이 있고 미국에 이제 그 뭐 사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상속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50억일 때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뭐 빌딩이 한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43억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물건이 이제 미국에 있을 경우에는 12억. 그다음에 이제 200억일 경우에는 한국은 한 93억이 되고 미국은 6억 정도가 돼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금액이 많을수록 결국은 사후에 네. 어떤 상속세의 어떤 부담이라는 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이제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어떤 하나의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금액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억이 넘어갈 때 자녀들이 혹시나 미국에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그걸 상속을 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실례로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렇습니다. 어디다 투자를 했더니 내가 번 이익보다 글쎄요 세금을 더 많이 냈다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든 간에 그곳의 세법 그리고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깔끔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 리포트 계속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상속세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해외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자, 이어서는요 저희가 부동산가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해외 부동산 엑스파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퇴임 후 가치가 상당히 좀 빛나서 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다 썼으면 우리에게 빌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의 진가가 최근에 더욱더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퇴임 후에 대통령이 어떻게 월세를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월세 생활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의 퇴임 후의 얘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요새 그 뉴스를 보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서핑을 즐기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현재 이제 오바마는 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그런 액티비티를 하면서 네.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바마가 과연 퇴임을 하면 어디를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미국의 어떤 뉴스거리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바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뭐 아시다시피 오바마는 그 시카고 쪽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시카고를 어떤 그 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성공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카고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예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은 워싱턴입니다. 바로 그 백악관 인근인데요. 그 현재 지금 오바마는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그 주택을 월 22,000불에 임대를 해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바마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이제 부시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도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딸은 이제 말리아라는 딸은 이미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둘째 딸이 이제 사샤가 있습니다. 사샤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오바마가 그 딸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이사를 가게 되면 전학을 가야 되는데 과연 이제 시카고로 전학을 가서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그러면 사샤가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미국에 있자, 워싱턴에 있자. 그렇게 결론을 내서 결국은 이제 워싱턴에 있는 그 주택을 월 22,000불에 임대를 해서 워싱턴에 이제 머물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현재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데 일단은 딸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일단은 퇴임 후의 생활을 좀 택한 것 같습니다. 참 그 미국 대통령은 은퇴 후에 어떤 생활을 할까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퇴임 후에 오히려 더 존경을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떨까 좀 상당히 궁금을 했는데, 일단 딸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을 택했고, 다만 이제 월세가 2,5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비싸긴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집의 내부 구조가 어떻길래 이 정도의 월세인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우선적으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워싱턴의 어느 지역에 사냐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네.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로케이션이거든요. 네. 그 위치 부분인데 그 오바마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는 워싱턴 칼로나마 지역입니다. 네. 이 칼로나마 지역은 그 외교관들이 많이 살고 또 이제 외교관 공관들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일단은 그 주택을 빌렸고요. 네. 그 집은 이제 1928년산이니까 뭐 저희로 따지면 지금 한 90년 네. 된 집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230평 정도가 되고요. 방이 9개, 화장실이 8개가 있습니다. 네. 현재 집 시세는 한 650만 불 정도가 되는데 아마 그 오바마가 이제 살고 나가게 되면은 아마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집주인이 이제 조 로카드라고 이 친구가 이제 뭐 이 친구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 출신이고요. 오. 현재는 이제 언론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 로카드가 이제 오바마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집을 이제 렌트를 주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은 뭐 시세가 75억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일단은 뭐 글쎄요. 그 전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을 했던 집주인이 지금 오바마에게 렌트를 해준 상황. 글쎄요, 대변인이 전직 대통령에게 렌트를 해줬다는 것도 참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바마가 이제 여기서 살다가 또 나가고 나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치 상승 이런 부분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좀 머리를 좀 잘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가 뭐냐면요, 요 오바마가 살고 있는 요 집 근처에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또 최근에 들어왔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은 그 이방카 부분은 이제 이미 그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 그 진출을 한다고 그랬을 때 네. 그 사실은 이제 이방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어떤 전략적인 참모기 때문에 워싱턴으로 갈 거라고 이제 많은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카가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집을 처분을 하고 워싱턴에 이제 새로이 그 입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오바마가 있는 집하고 그다음에 그 오바마가 있는 집하고 이방카 트럼프가 있는 집하고는 3분 거리입니다. 네. 3분 거리인데 이제 제가 잠깐 그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걸어서 이제 3분 거리고 그 상으로는 0.2마일입니다. 이 트레이시 플레이스 노스웨스트하고 벨몬 로드 노스웨스트라는 지역인데요. 오바마 집이 이제 246 벨몬 로드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방카 트럼프가 244고 트레이시 플레이스 노스웨스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걸어서 뭐 3분 거리이면은 뭐 엄밀히 따지면은 같은 동네 이웃이라고 봐도 그렇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방카의 주택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방카의 주택은 이제 그 침실이 6개고 화장실이 7개입니다. 그리고 평수로는 이제 193평이고요. 네. 가격은 550만 불에 지금 구입한 거로 돼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뭐 그 오바마의 집하고 어떻게 보면 이방카의 집하고 이제 그 집 그 외형은 이제 거의 같은 시대 지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가 이제 뭐냐면 오바마의 집은 약간 좀 어떤 클래식한 그런 형태의 집이라면 컨셉의 집이라면 이방카의 집은 굉장히 집 안이 좀 밝고 화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이제 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창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네. 빛이 많이 들어오고 또 남들이 이렇게 왔을 때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집 형태로 지금 개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글쎄요, 방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게 화장실이 아닌가 할 정도로 주택을 보면은 거의 방 하나당 화장실이 딸려 있던지 아니면 방의 개수보다 화장실이 더 많던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구조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하니까 60억대의 그런 주택인데 오바마의 주택과는 뭐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바마의 퇴임 후의 주택까지 살펴봤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이제 정보가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어디까지 가봤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엔요, 역시나 좀 눈과 그리고 귀가 즐거운 그런 도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이 라스베이거스처럼 사막 위에 지어진 계획 도시로 상당히 좀 유명한 그런 곳인데요. 캘리포니아 휴양 도시 란초 미라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동북쪽에 위치한 도시 렌초 미라지. 팜스프링스 지역에 있는 8개의 도시 중 하나인 이곳은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휴양 도시답게 따뜻한 날씨를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겨울에도 10에서 20도를 넘는 따뜻한 날씨를 보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리차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제럴드 포드 등의 별장도 있으며 퀸 엘리자베스 2세, 프랭크 시나트라, 밥 호프 등 유명인들의 저택도 자리합니다. 렌초 미라즈 하면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골프의 도시입니다. 매년 PGA와 LPGA 등 다양한 골프 대회가 열리며 특히 인공호수에 둘러싸여 10층 규모의 리조트와 골프 코스를 갖춘 데저트 아일랜드를 비롯해 선라이즈, 미션 힐즈 같은 유명 골프장은 렌초 미라지의 명물입니다.
그 밖에도 미중 정상이 이틀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유명해진 휴양지 써니랜즈도 있는데요. 넓은 저택, 골프장, 11개의 인공호수 등이 렌초 미라지의 명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동부의 부유한 이들이 따뜻한 날씨를 보내기 위해 들르기도 하며 그 품격과 골프 휴양지의 모든 매력을 가진 렌초 미라지. 골프의 매력에 한껏 빠지고 싶다면 가장 추천하는 도시입니다. 해외 부동산 어디 오늘은 렌초 미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입장에서 렌초 미라지라는 도시 아마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생소한 도시인데 일단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골프하우스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대저택들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알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뭐 상당히 유명한 전직 대통령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도 많이 거주를 하는 곳이라서 더욱더 좀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풍경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멋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캘리포니아에 어떤 위치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좀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렌초 미라지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라고 보면은 그 남부 쪽입니다. 남동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거리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완전 사막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겨울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한 20도에서 25도 정도가 되고요. 네. 한여름에는 한 45도, 50도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팜스프링스가 이제 저희에게는 그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이긴 한데요. 네. 팜스프링스 안에도 이제 그 팜스프링스 주위에도 굉장히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렌초 미라지인데요. 렌초 미라지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은 굉장히 생소하시지만 아마 제가 이제 그 골프 얘기를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렌초 미라지가 이제 뭐로 유명하냐면은 매년 3월 정도에 이제 여자 그 LPGA 골프 대회가 열리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나비스코 골프 대회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 그 항공사인 에나 항공에서 주최하는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이제 호수에 풍덩 빠지는 그런 그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 골프 대회가 열리는 곳이 미션 힐스 골프장이고요. 그 미션 힐스 골프장이 있는 곳이 바로 렌초 미라지입니다. 그 과거에 이제 우리 그 골프 선수 중에 유명했던 박지은 선수가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 같이 이제 캐디하고 같이 그 웅덩이에 풍덩 빠지는 연못에 풍덩 빠지는 예. 그 18홀 웅덩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빠지는 그 장면을 연출했던 곳이 바로 렌초 미라지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 그동안 저희가 어딘지 했던 그런 곳까지도 바로 이 렌초 미라지라는 곳을 떠올리게 했던 바로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자, 일단 위치를 쭉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개괄적인 좀 이 도시의 어떤 개요들 이런 부분도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렌초 미라지는 이제 공식 명칭이 시티 오브 렌초 미라지고요. 행정구역은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그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73년도에 이제 시로 승격이 됐고요. 현재 인구는 2010년 기준에서 한 17,000명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팜스프링스 란초 미라지 지역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가 17,000이라는 거는 이제 공식적인 인구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보통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스노우버드라고 해서 철새라고 합니다. 네. 뭐냐면 추운 지방에 사시던 노인들이 남쪽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렌초 미라지는 겨울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평균 기온이 25도 정도 되기 때문에 날씨가 춥지 않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가 있다가 인구가 이제 여름 정도 되면 한 17,000명으로 주는 그런 특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면적은 이제 뭐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전체 한 64 그 평방 킬로미터 정도가 되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기온은 이게 평균 기온이다 보니까 이제 41도가 이제 되고요. 최저 기온은 이제 9.1도인데 실제로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45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한 25도, 30도에서 골프를 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기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제 인구 구성인데요. 네. 렌초 미라지 인구 구성은 89%가 백인이고 네. 아시아는 0.1%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인디안입니다. 인디안. 인디안이 이제 보통 한 9%에서 10% 정도 살고 있고요. 이 지역이 이제 옛날 과거 그 서부 지역에 인디안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인디안의 후예들이 이 지역에 몰려서 그런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속으로 되어 있고 1973년에 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여름과 겨울의 인구가 다른
그런 지역입니다. 이유는 이제 여름에 이제 무척이나 덥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구 이동이 있는데 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는 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좀 부자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구의 어떤 비율로 볼 때도 백인이 89%라면은 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 돈이 많은 미국인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사는 이제 그런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 만나본 도시 중에 아시아인이 가장 적은 곳이기도 한데 주택 시장에도 어떤 좀 특이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인구가 여름에는 한 17,000 정도 되고 이제 겨울에 한 4만 명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닙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컨홈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터만 있고 거기서 이제 요새 한국에서도 이제 그 유행하고 있는 캠핑카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들이 이제 그 골프 단지 안에 많이 조성이 돼 있고요. 집을 짓고서 이제 골프장을 짓고 그 주위에 집을 지어서 이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이 란초 미라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시장의 어떤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의 변동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뭐 업앤다운이 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가격이 유지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볼 것 같으면 2014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가격이 한 50한 7, 8만 불, 50만 대 후반이었고요. 2016년 같은 경우는 이제 60만 대 이제 초반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난번에 여러 지역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가격의 어떤 변동을 볼 것 같으면 대도시에 비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렇게 좀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 시장의 어떤 가격에 대한 추이들 그리고 이 매물에 대한 추이들 저희가 쭉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미국의 휴양 도시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 골프장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랜초 미라지 입지부터 주택 시장까지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해외 부동산, 주민 해외 부동산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랜초 미라지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요. 이 매물인데요. 이 해외 부동산 매물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또 다른 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던 이 미국의 어떤 재산세라든지 아니면은 양도세 이런 부분에서 상속세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꼼꼼히 따져보시면은 더욱더 좀 매력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매물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부분 전화를 주실 번호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요. 02-3424-8392번 3424-8392번으로 전화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니면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해외 부동산 어디에서 소개해드리는 매물은요.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이런 매물들이 있다. 이런 정보들이 있다. 이런 가이드를 좀 드리는 거고요. 어떤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 투자는 어디까지 신중하게 여러분들 판단하에 투자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골프 도시인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골프와 관련된 매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랜초 미라지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이 이제 골프 코스를 끼고 있는 집들이 많고요. 네. 떨어져 있는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도 마찬가지로 골프장 내에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예. 뭐 랜초 미라지도 그렇고 팜스프링스도 그렇고 전체 그 골프장이 한 2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면적당 그 골프장 있는 거로 봤을 때는 랜초 미라지가 최고로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골프장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골프장은 이제 프라이빗 골프장입니다. 퍼블릭 골프장이 아니라 프라이빗 골프장이기 때문에 회원제로만 유지되는 그런 골프장이 되겠고요. 그 골프장 내에 있는 주택 중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뭐 주택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연면적으로 볼 때는 71.88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어떤 매매 가격이나 아니면 지금 특징들은 어떤 특징들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라이빗 그 골프장 내에 있는 주택이고요. 골프장 그 홀을 끼고 있는 골프장 그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은 3개, 화장실이 3개고요. 197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렌초 미라지가 1973년도에 이제 그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1975년에 이제 주택이 지어졌다는 것은 도시 계획에 따라서 골프장이 설립되면서 바로 그때 지어진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라이빗 골프장 이름이 스프링스 컨트리 클럽인데요. 이 주택은 그 스프링스 컨트리 클럽 12번 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뒷마당에 나가시면 이제 12번 홀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내에는 이제 그 테니스 코트가 1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6개의 수영장과 스파가 있는 그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은 현재 지금 44만 불에 나와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뭐 테니스 코트가 11개, 그리고 수영장 스파가 46개, 이런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리조트 어떤 단지 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 리조트 내에 이제 주택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개인 전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조트 안에 있는 주택들이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테니스 코트라든지 스파 이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매매 가격이 5억대라면 골프 리조트를 5억대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어?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전에 이제 홍라이 씨가 하와이에 이 골프 리조트 주택을 좀 구입했다는 얘기 저희가 얘기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좀 비슷한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골프 리조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입지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는 이제 잠시 제가 이제 지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그 렌초 미라지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 네. 지금 제가 뭐 지도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는 곳이 이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다 골프장들입니다. 네. 골프장들이 뭐 데셀 아일랜드 컨트리 클럽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스프링스 컨트리 클럽이 이제 저희 그 매물이 위치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팜 데셀르 뭐 그린 골프 코스가 여기 있고요. 이 지역은 거의가 다 이제 골프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있는 지역이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골프장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뭐냐면 이제 제가 위성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곳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아이젠하워 그 대통령이 이름을 딴 아이젠하워 그 하스피털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팜스프링스나 이제 렌초 미라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거주하시는 분이 젊은 부분들보다 나이 드신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골프를 치시면서 어떤 휴양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떤 유사시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병원이 위치가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보시면 이제 병원들이 여기 또 있고, 옆에들이 다 이제 쇼핑센터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어떤 위치상으로 보면 렌초 미라지의 중심이고, 여러 가지 그 어떤 편의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인공위성으로 딱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소개드렸던 매물인데요. 네. 골프장 내에서도 바로 여기 옆에가 뭐냐면은 이제 연못입니다. 네. 연못이 있고 이제 골프장 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뷰라는 면에서 굉장히 어떤 이점을 갖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쭉 살펴봤고, 이제 입지 조건들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편의시설, 그리고 주변의 녹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이제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접근성, 그리고 이 향후에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근에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의 접근성은 좀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요 투자를 할 때, 매물을 좀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좀 관점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이런 투자 포인트들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이제 이 매물을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골프장 클럽 내 주택이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보면은 바로 이제 골프장 게이트 커뮤니티를 들어갈 수 있는 문 안에 들어가면 바로 골프장이 보이고 있고요. 네. 뒷마당에서 좀 전에 제가 위성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호수를 끼고 있는 12번 홀이 바로 뒷마당입니다. 뒷마당에서 이제 12번 홀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아일랜드 홀, 그 부분이 이제 집에서 바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매물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 내에 있는 그 매물을 고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지 세 가지 로케이션이거든요.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분이 학군인 부분인데 사실 렌초미라지는 학군하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렌초미라지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부분이니까 학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네. 그때 로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뷰입니다. 뷰가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편의시설이거든요. 편의시설이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로케이션에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 굉장히 편합니다. 73년에 지어진 도시이다 보니까 그 계획성이 굉장히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프리웨이에서 바로 빠져서 접근하는데 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로케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이 매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라이빗 골프장 내에 있기 때문에 네. 24시간 경비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얼바인이나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그 치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 렌초미라지는 그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런 보안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뭐 잡도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매물은 이제 프라이빗 그 골프장 안에 있기 때문에 네. 24시간 경비가 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그 입주를 하시게 되면 클럽 내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를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이제 집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 드시고 이제 뭐 하시는 경우에는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데 네.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 항상 어디든지 가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음식이 맛있는 곳이 골프장입니다. 예. 그래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를 아침, 점심, 저녁을 이용하셔서 예.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손님이 오시더라도 뭐 접대를 하시는 부분이 멀리 나가실 필요 없이 네.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를 이용해서 접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매물의 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 이 매물에 들어오시게 되면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시면 연간 10번의 무료 라운딩을 해드립니다. 오. 무료 라운딩이면 이제 프라이빗 골프장이니까 퍼블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칠 수가 없는데 네. 10번 무료 라운딩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원에 가입은 안 하더라도 회원 대우를 해서 그린피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젠하워 메디컬 센터가 있어서 어떤 유사시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프시고 이러실 때 바로 병원에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물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어떤 입지적인 면도 있지만 네.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가격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 네. 이 매물 같은 경우 현재 44만 불이 났는데 실제로 최초 리스팅 가격이 2만 5천 불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최초 리스팅 가격에서 8만 5천 불이 다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위 지역의 어떤 렌트비를 저희가 살펴보면은 한 달에 한 3,300불, 네. 3,300불이 렌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매물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연간 수익률이 한 9%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성 건물로도 이 부분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볼 때 이미 처음에 나왔던 가격보다 한 1억 정도가 좀 내려가 있는 그런 가격대. 그전에 이제 6억대였는데 지금 이제 5억대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월 임대료 렌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 본다면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세와 그리고 내 투자 비용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의 어떤 가치도 좀 여러분들 챙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은 이제 교육도시가 아니라 은퇴 후에 어떤 여가를 지낼 수 있는 그런 휴양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 아니면 내가 좀 실제로 나의 어떤 여생을 위해서 실거주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프라이빗 정도로 좀 잘 돼 있고 거기에다가 클럽하우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라운딩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연간 10번의 무료라면은 여름에는 이제 사실 골프 치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그 2달 정도를 제외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무료로 좀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이용을 하고 싶다는 부분은 이제 그린피스에 있어서도 어떤 회원의 이제 우대가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리하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여생을 좀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더욱더 좀 매력적이고 인근에 좀 병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안심을 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가격 정리 저희가 매물의 이 가격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렌초미라지 주택 평균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지금 그 평균 주택 가격이 60만 불 초반대입니다. 60만 불 초반대임에도 인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가격에서 8만 5천 불 인하를 시켜서 현재 44만 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월 렌트를 이제 임대를 줬을 때 한 3,300불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익률이 한 9% 정도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좋은 매물이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아까 그 렌초미라지의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인구가 17,000인데 결국 겨울 같은 데는 한 뭐 4만 명 정도 오다 보니까 이제 그 집들이 렌트 하우스들이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렌트 수익성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5억 1,216만 원에,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미국의 이제 80평에 가까운 70평이 넘는 이런 렌초미라지 골프장 주택을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이제 입지적인 조건들, 아까 좀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도 좋다. 그리고 주변이 좀 잘 정비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 좀 알아봤는데 요거 좀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과연 이제 이 지역이 네. 어떤 모양으로 대해서 제가 스트릿뷰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저희 매물이 있는 그런 스프링 골프장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그 골프장 주위로 해서 집들이 이렇게 쭉 돌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이제 그 어떤 2층 집이 아니고 단층 집이 돼 있습니다. 네. 왜 이 지역이 이제 2층 집보다는 단층 집이 많냐면 2층 집이 사실 덥습니다. 근데 1층으로 집을 지으면 넓게 짓고 네. 그 천장을 높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시원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야자나무들이 많이 있고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산 하시엔토 산이라는 산입니다. 예. 거기가 이제 높이가 얼마 3,300m입니다. 우리나라 그 어떤 백두산보다 높은 지역이고요. 네. 6월까지 그 눈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사시면은 뒷마당이 이제 골프장과 연결돼 있고 또 산을 보시면서 사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떤 마음의 어떤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뭐 그 다른 지역을 좀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젠하워 그 허스피털인 제너럴 허스피털인데요. 그 보시면 뭐 바로 이제 응급실 있고 여기가 바로 이제 건너가 이제 저희 그 어떤 매물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렌초 미라지를 택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택하시기 때문에 예. 그 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병원, 큰 병원들이 가까운 곳을 원하십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심장병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장병 이제 그 하드어택이 오는 상태에서는 그 굉장히 이제 이동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병원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하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렌초 미라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신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매물의 어떤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요게 이제 그 다른 그 또 스프링스 골프장을 이제 잡았던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뭐 굉장히 집들이 그 1975년도에 지었지만 뭐 집들이 굉장히 좀 외형상으로 봐도 그렇게 낡지 않은 집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렌초 미라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왜 그 사람들이 그 겨울에 인구가 여름에는 17,000이다가 겨울에는 4만 명이 몰리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관절염 걸리신 분들한테는 이 지역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그 관절염 걸리신 분한테는 제일 나쁜 게 이제 어떤 그 습기입니다. 습기. 그렇죠. 그 관절염 걸리신 분들은 절대 그 뭐 동남아에 이게 습기가 있으신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습기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여기 비 오는 날짜가 뭐 많아야 하루, 예. 없는 날도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네. 그래서 스노보드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그 휴양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이제 온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온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인디안들이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어떤 유리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50 넘어서 은퇴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좀 시골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또 70이 넘으면 다시 이제 도심으로 나오십니다.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병원의 접근성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은퇴 이후에 어떤 여가를 보내는 그런 곳으로는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매물에 대한 소개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부동산 어디 함께해 주신 분은 김진성 리얼티 코리아 대표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해외 부동산 어디에서는 이 전화와 문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3424-8392번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전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부동산 어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